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켓식스에서 YG 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물가 상승 피크아웃의 뚜렷한 조짐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시야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나면서 이제 네. 유가도 96달러대까지 내려오면서 100달러 밑에서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가파르죠. 차트를 보면 가파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100달러 이상에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 네. 적절하다고 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는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 경기 둔화 우려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것을 업종마다 다르게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제 상황에서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수급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증권사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하루 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입장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조선주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또 담보 부족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매물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급상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반대면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연기된 것뿐이지 네. 안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하신 김에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최저치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리 가격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논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과연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느냐라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시 재검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LG 엔솔이 지금 포기한 건 아니고 재검토 들어갔다라는 것은 신중하자라는 거죠. 이제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자라는 것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투자도 한 번 더 재검토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분석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셀 3사 업체들의 각각 다른 투자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검색하셔서 전반적으로 업계 돌아가는 분위기도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 호재와 악재로 동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틀 연속 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커졌지만 기술주에는 좀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반등세를 지금 하루 이틀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메타 플랫폼을 좀 이제 보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것들, 또 이런 것들 금리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해왔던 것들이죠. 네. 물론 이번에도 이달 말에 27일, 28일 열릴 때 아직까지는 이제 75필 하니까 금리 인상 기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것들 낙폭과대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조금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성장주들에 대해서 2020년, 21년 과도하게 줬다가 상반기 때는 경기 민감주에 이제 좀 관심을 줬다가 네. 이제는 또 다시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가 꺾임으로써 떨어지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좀 그동안 그새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은 돌고 돈다라는 것이 다시 증명된 셈인데 네.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지 하락세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인데 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좀 늘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가도 양봉을 세워야 되지만 거래량도 장대 양봉을 세워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멈췄다라는 점, 이 정도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락세는 멈췄지만 반등의 연속성이 있으려면 좀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버텨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성장주들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을까가 궁금한데요. 가장 그게 중요하죠.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반등 구간에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붙었어요. 근데 이 수급이 조금 뭐 정상적인 수급이냐 쇼커버링이냐 이거는 아직 좀 판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워낙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쇼커버링인지 좀 봐야 되는데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광고 수입이 여전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1분기는 인건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2분기 때는 광고 수입이 줄었고 더군다나 지금 사람을 뽑는 거가 이제 좀 줄어드는 우리나라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가 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광고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키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가 먼저 떴죠. 네. 대부분의 이제 그렇죠. 분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광고를 보다가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뭐 다양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 시장이 또 옮겨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이버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따라서 현금 흐름표 보게 된다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잠재적인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먼저 관건입니다. 지금은 재료보다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고 뭐 악재가 있음에도 수급이 들어오면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호재가 있더라도 수급이 빠지면 그건 아직 호재가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급장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 네이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지속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광고 수익 감소가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트리거 없이 반등할 만한 요소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근데 제가 넷플릭스가 꺾이면서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야, 이거 가입자가 감소한다. 이건 네.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니까. 근데 이건 하나의 어떤 조짐이죠. 우리가 플랫폼 업체라는 것은 플랫폼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증가해야 늘어야죠. 되고 하다못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떤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처럼 네. 하나의 어떤 미세한 것들이 나중에 크게 되거든요. 거기에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네.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수혜를 받던 것들이 네.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그 수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업종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금 뭐 디즈니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네. 우리나라 CJ ENM도 뛰어들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이제 외부로 이제 그 외출이 늘어나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단일 컨텐츠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간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세상의 변화를 읽으면서 네. 과연 내 투자가 올바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가치 투자고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놓고 무조건 눈 딱 감고 있는 것은 네.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치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잘 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호재보다 악재가 주가에 더 크게 좀 작용을 하는 시장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다 좋을 때는 좋은 게 좋다라는 거죠. 그쵸.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는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건 눈에 안 들어오죠. 야, 맞아요. 이거 다 좋다는데 눈 내린 이 황홀한 상황에서 빨리 어떤 걸 더 사서 먹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시장이요. 그때는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수익을 못 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되고 그때는 수익을 내야 되고 네. 지금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생존 구간입니다. 지금은 제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섣불리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 물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물린 것도 문제지만 그래요. 어쨌든 물린 거는 뭐 지금 와서 얘기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지금 내가 단기 매매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익을 내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 6월 달에 단기 매매에서 테마주 건드리신 분들도 수익이 별로 만만치 않을걸요. 심지어 무상증자 테마주 건드리신 분들 로토스 참담하죠. 네. 어제 005원 꺾였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요 구간에서 먹고 나왔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번 욕심 붙기 시작하면 적절한 시점에 잘 사셔서 그게 점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점하가 들어가도 매도가 안 나가요. 네.
기다려보자 다시 올라가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은 먹는 구간이 아니고 생존 구간이다. 이 점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까지 짚어주셨고요. 기술주들 체크해 보셨고 두 번째로 최근에 기술주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가 좀 나름 견고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수혜주로 인식이 되면서 좀 네. 그동안 부침이 좀 컸었던 반등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면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테마 속에서 꾸준히 이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2020년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북이죠. 꾸준히 이익을 나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이익 낸 것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닌 것은 눈에 안 들어왔죠. 그리고 성장주들이 막 뛰어가다가 이제 그 성장주들이 탈이 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거북이가 지금도 여전히 걷고 있네.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워런 버핏 투자가 바로 이런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꾸준히 지금 따박따박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나와서 드라마틱하게 개편이 됐다기보다는 불안게 우리가 나이 먹고 그다음에 약을 많이 먹고 이거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중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결국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익을 내는 건데 이익을 빨리 내느냐 천천히 내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투자관이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불안기 때는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온다는 점에 있어서 상대적 강세를 제약바이오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어제도 저희가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좀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을 옥석가리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좀 하락했던 제약 바이오주들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지가 궁금한데 제약 바이오 코로나 말고 다른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임상 이슈밖에 없을까요?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고요. 네. 어제 이제 한미약품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미약품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뭐 꾸준히 먹고 있는 약들 있잖아요. 뭐 네. 감기약이라든지 예를 들어드리는 건 감기약이라든지 뭐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늘고 있겠죠.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하루에 2알 먹던 거 오늘 4알씩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다는 면에 있어서 다양한 매출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뭐 글로벌 제약사죠. 여기서 다양한 부분들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대한 신약 효과 이런 것들도 일부 증권가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새로운 약이 나오는데 제네릭이 이제 풀린 약이 내일 나온다, 이제 내년에 나온다 이제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양호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어떤 뭐 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차트 대충 보신다 하더라도 네. 다른 어떤 기술주들 그러니까 하락을 나타냈던 것 비해는 옆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오른쪽 끝단의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 네. 오른쪽 끝단의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늘었죠.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오히려 저런 주식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짚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주들 지금 뭐 원숭이 두창도 좀 지나가는 것 같고 이 개별 종목 옥석가리기가 필요할지요? 제약 바이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 저는 여기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피부 접촉이 아니면 전파가 일어나지 안 되는 않는다. 거기 네.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지금 아직 뭐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되고요. 뭐 10명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 지금 1명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공식적으로는. 네. 1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이 만약에 이게 전파가 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건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개발한다, 만든다? 아무런 소용 없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이 임상을 중단한 건 이제 만들어봤자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2만 명대까지 코로나가 급증해서 저도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더 조심해야 된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약사들의 재고가 넘쳐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기 관리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따라가신다면 단순히 테마주겠죠. 테마주 영역으로 따라가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네. 이게 어떤 뭐 하나의 새로운 다시 강력한 어떤 테마를 뿜어낸다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뭐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더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과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꼼꼼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식사 함께 하셨고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